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차 기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도 1차 기출 시험 문제지고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기 전에 그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미리 풀어보시고 한번 영상을 보시면 같이 뭐 피드백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인터넷에서 이 기출 문제를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기출 문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요. 뭐 천천히 푸셔도 한 20분 정도 이쪽 저쪽이면 그 1과목 25문제 상법 보험편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1, 2과목은 이제 80점 정도 각각 맞겠다. 그러면 이제 25문제씩이니까 20문제씩은 맞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험 그 범위도 좀 넓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과락을 면해서 한 50점 이상은 맞겠다라는 걸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풀어보실 때는요, 그 시간을 좀 재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필기시험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막 어렵거나 지문이 뭐 길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좀 긴장감 있게 풀자는 이유로 이제 사실은 그 75문항을 90분 내에 이제 풀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75문항이니까 75분, 1분당 한 문제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오늘 그 상법 보험편을 이제 먼저 풀어보신다고 하면 이제 25문제는 푸시는 거니까 25분 내에 이렇게 풀어보시는 걸로 한번 시간을 좀 타이머 같은 거를 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같이요.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다들 그 시간을 재서 다 이미 풀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여기 지금 내용에도 써있죠. 그 요구하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답을 한 개만 고르라고요. 뭐 여러 개 고르실 것 같지는 않은데 1번에는 보면은 보험 계약의 선의성을 그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요, 꼭 이렇게 아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거기에 저만의 표시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해보시면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필기 시험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않는 것은 아니면 맞는 것은 이거에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 꼭 한두 문제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 않는 것이 나오면 꼭 X 표시 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잘못 읽어서 틀리는 실수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좀 줄이는 훈련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의성이라고 단어를 써놓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보험 계약을 맺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뭐 알려줘야 될 거는 꼭 또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실비 보험을 맺는데 기존에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가입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나이나 어떤 그런 지병 병력에 의해서 뭐 보험료가 다른 걸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투명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잘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선의성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그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득을 보려고 뭐 조금 숨기고 싶은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낮게 내려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뭐 내용 그 이론을 보다 보면 뭐 보험 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 뭐 이렇게 보기 있네요. 벌써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의 그 손해 방지 의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아이 그냥 다 타버려라, 그럼 보험금 다 받아버리게 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최소한의 어떤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갖고 와서 끈다든지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불을 끈다든지 어떤 이런 최소한의 그 방지 의무는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보험에 가입하고 어떤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고의적으로, 그 인위적으로 그 보험 사고를 냈을 때는 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그 면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 3가지가 나왔죠. 이 외에도 그 위험의 변경 증가 시에 그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제 계약 시점에는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제 보험 계약을 맺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그 보험 위험이 더 증가를 했잖아요. 위험이 증가하면 사실은 보험료를 더 내든지, 뭐 어떤 이런 변동사항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을 그 계약자나 그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이 보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 변경 증가 시 통지 의무를 그 계약자나 그 피보험자에게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사기로 인한 초과 보험이나 중복 보험 시에 보험 계약을 이렇게 무효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죠. 사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에는 그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어요. 이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에서 단어가 좀 익숙하지가 않으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좀 따로 적어봤어요. 이제 보험자는 그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해상에서 보험을 맺는다 그러면 현대해상이 그 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거기에 이제 계약을 하는 이제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계약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안보험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는 저희 어머니가 되는 거고, 이제 저는 그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용어를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2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는 그 한 가지 조문을 그냥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자, 상법 제 649조 제1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냥 이 법령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번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 조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좀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가만히 볼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면 그냥 해도 될 것 같죠. 동의를 따로 안 얻어도. 그런데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가는 행동이면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답은 딱 이미 나와져 있어요. 아까 이미 그 법규범을 봤잖아요. 법조문을 봤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져 있죠. 법조문을 이미 봤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 전에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해지를 해버리면 피보험자는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큰일을 할 때는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죠. 조금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의 이제 문제인데 2번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답입니다. 사실은 그 조문을 보면은 바로 딱 나오는 문제죠, 이거는. 3번, 보험약관의 조항 중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3번 문제는 이 공부를 조금 한 번은 그 기본 내용을 읽어보셨으면은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는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먼저 보기 1번을 보게 되면은 보험계약 체결일 기준 1월 전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조항. 이건 크게 문제가 없죠. 앞에 그 소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요. 그리고 2번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증권 내용에 대해서 그 의의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것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1월이거든요. 1월을 보다는 더 적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더 많이 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갑자기 좀 문제를 보면은 그냥 당황스럽잖아요. 사실은 이 663조하고 638조의 3, 이 부분을 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제 그 한번 조문은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그것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사실은 이 상법 보험편 이 시험은 이 조문을 다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기본서의 내용들도 이 조문을 그냥 딱 보면 빡빡하니까 이걸 좀 풀어놓은 내용들이거든요. 시험 자체도 그래요. 다 여기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내용만 이제 조금 읽어보고 넘어가면요,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빡빡하니까 이렇게 그 기출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를 이제 아시라고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 말인즉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보험자는 이 보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제 보험 수익자, 이제 보험 계약을 하려는 이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불리하게 이 특약을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라고 이 보험에 관련된 이 법들을 잘 모르고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법조문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불이익하기는 변경하지 못한다. 근데 얘네들이 약정을 맺을 때, 특약을 맺을 때, 그러면은 이 법하고는 조금 달라도 이 그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그 이익으로는 그럼 할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은 넘지 못해요. 뭐 고의로 한 그 사고까지 보장한다, 뭐 이런 수준만 아니면은 이 수익자의 그 이익이 되는 것들은 어지간한 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 강행 규정. 왜냐면 다른 것은 다르게 지금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꼭 상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그래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거고 평등한 거고,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보험약관 이 설명 의무 조항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의무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자가 이걸 안 했을 때는 이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이제 취소할 수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가. 그런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3번을 보게 되면, 자, 보험증권 보기 2번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증권 내용의 의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사실은 이건 이제 다른 조항이 있는데 1월 이내예요. 근데 이제 2월이면은 의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원래는 이거 아까 방금 전에 그 법조문 봤잖아요. 3개월 이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1월로 줄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도만 아니면 뭐 고의로 뭐 사고를 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그 계약자나 수익자, 피보험자에게 그 이익이 되는 내용들은 그 약관으로 해도 크게 뭐 법에 접촉되지 않는 수준이면은 다 이제 그 효력을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손해가 되는 것들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에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조항. 이것도 조항이 있어요. 이건 딱 3년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잠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보험료 반환 청구는 이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얘기를 해서 보험료 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에 이제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달라는 거는 소멸시효를 보통 3년까지 해줘요. 뭐 적립금 반환 청구권, 그리고 보험료 반환 청구권, 그리고 보험금 달라고 하는 거, 보험금 청구권. 나 이거 사고 났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이것까지도 3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험자가 하는 거는 2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내세요 하는 거, 이 청구권이 2년이에요. 조금 상대적으로 불평등하죠? 근데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몇 가지가 있죠. 사실 또 이것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646조 2 제1항을 한번 보게 되면 보험 대리상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 수령.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본인이 작성한 거 안 돼요. 대리상이 작성한 건 안 돼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권한이에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해지, 취소 등 그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에 관련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의사표시 수령. 그리고 보험 계약자에게 그 보험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수령할 수도 있죠. 이 네 가지가 그 보험 대리상의 그 권한이에요. 그럼 이 조문을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험자의 명의의 보험계약 체결권 있어요? 네, 있죠. 그리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유언변경 증가권, 이거는 뒤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3번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증권 교부권, 네, 나왔죠. 그리고 4번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 수령권, 네, 보험료 수령권이죠. 정답은 2번 보험계약자에 대한 유언변경 증가권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문이 그 보기가 4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많은 수로 이렇게 보면 앉는 것을 찾으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얼토당토하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게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잘 째려봐도 사실은 좀 그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는 찍어도 맞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찍어도 맞는 그 방법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런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팁들이 보이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5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료 감액. 보험료 감액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사실은 이 문제도,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상법 조문 647조 이거 그냥 풀어놓은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걸 몰라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보험 계약이 무효시 뭐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근데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뭐 감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나요? 없죠. 보험 계약이 그냥 무효예요. 근데 무슨 보험료를 또 다시 감액을 청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주는 문제예요. 그럼 안 읽어봤는데 벌써 2분의 1로 확률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전에 3번 먼저 읽어볼게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 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이제 이거는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건데, 미경과 보험료하고 그 보험료 감액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경과 보험료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거를 뭐
환급한다, 뭐 반환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섹터지 저기가 무슨 저 보험료를 깎아주고 뭐 그런 섹터가 아니에요. 자, 2번 특별한 위험의 얘기로 3번 특별한 위험의 얘기로 보험료를 정할 때 그 위험이 보험 기간 중 소멸한 경우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의 변동이 있었을 때 보험료를 깎아줄지 뭐 증액을 할지 어떤 그것들을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상법 제 647조를 보게 되면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자, 제 647조 특별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 기간 중 그 계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전형적으로 그 조문 한 개가 문제로 이렇게 딱 변신해서 나온 형태죠. 사실은 이건 정말 쉬운 형태예요. 후에 제가 한번 기회 있으면 해드릴 텐데 그 조문만 한번 좀 같이 쭉 읽어보고 이해만 하셔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아마 처음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딱 봤을 때는 이거 좀 까리하다 싶을 수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쉬운 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법 관련 시험들은 이 조문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막 여러 개로 변형이 되기도 해요.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대로 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장에 하나 이상한 다른 문장들을 막 넣는 거예요. 뭐 보험 기간 중에 무슨 뭐뭐로 인해서 그 계기가 위험이 소멸하거나 뭐 이렇게 막 말을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조금씩 이제 이 법 조문을 바꾸거나 거기 내용을 첨가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맞거나 틀리는 걸 이렇게 고르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이런 조문들을 가지고 뭐 지금 무슨 후인데 여기를 뭐 전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뭐 첨가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가 보험 기간 중인데 무슨 뭐 청약 기간 중이라고 뭐 단어를 좀 바꾼다든지,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법 관련 시험의 문제들은 그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써야지 그거에서 뭘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단어를 다르게 쓴다든지 하면 그게 지금 딱 틀린 거거든요. 그건 대놓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좀 단순하고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